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2022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 3강 문명의 발생 편입니다. 먼저 연표를 보면 약 500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하고 약 50만 년 전부터는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시 인류는 불과 언어를 사용하면서 몇 차례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넘기게 되지요. 빙하기 때는 대륙과 대륙이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대륙으로 이동이 가능했고, 간빙기 때는 높은 산맥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원시 인류는 전 세계로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갔죠. 약 4, 5만 년 전 현생 인류가 출현했고, 10,000년 전부터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인류는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지요.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죠. 이 시기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세계적으로 큰 강 유역에는 문명이 형성되는데, 먼저 기원전 3000년경에 지금의 이라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이 형성되고, 기원전 2500년경에는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화 문명이 형성됩니다. 그 즈음에 고조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이죠.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고, 기원전 1500년경에는 인도의 아리아인이 이주하게 되지요. 그럼 지도를 통해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형성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인도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중국 황화 유역에 형성된 황화 문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고, 이들 문명 발상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고, 문자를 사용했고, 도시들이 성립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들 4대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형성되었고요. 이 지역은 개방적 지형으로 잦은 정치적 변동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메르인이 들어와 수메르 문명을 형성하는데, 수메르인들은 화면에 보이는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신정 정치를 펼치게 되지요. 지구라트는 신전입니다. 그리고 쐐기 문자를 사용했고, 육십진법을 사용했죠. 현대에도 육십진법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예가 시간이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런 등등을 말합니다. 이 지역이 워낙 개방적이다 보니 전쟁이 그치질 않아서 수메르인들은 현실에 안정된 삶을 기원하는 현세적 다신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수메르인에 이어 이 지역은 아무르인이 주도하는 바빌로니아 왕국이 들어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는 함무라비 왕이었는데 그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지요. 잉여물을 지켜내기 위해 법이 생겼고 이 법전은 보복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구가 유명하죠. 이 사진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 기둥입니다. 이렇게 번성했던 바빌로니아 왕국은 철기를 갖추고 진입한 히타이트에게 멸망당하고 말지요. 다음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형성된 문명으로 이 지역은 상당히 폐쇄적 지형입니다. 북쪽은 지중해로, 서쪽은 사하라 사막, 동쪽으로는 시나이 반도와 홍해로 둘러싸여 있지요. 이 폐쇄적 지형은 외침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집트는 통일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으로 농업이 발달하였고 나일강을 따라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었지요. 이집트 문명은 태양의 아들 파라오가 신정 정치를 하였고 폐쇄적 지형 탓으로 현세의 삶이 평화로웠기 때문에 내세에도 이런 생활을 이어가길 바라는 내세 신앙이 발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오가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어 사자의 서와 함께 피라미드 안에 넣게 되고 피라미드는 스핑크스가 지키게 되지요. 즉 파라오의 내세의 삶을 기원하는 죽은 자의 주문서를 피라미드 안에 같이 넣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다신교를 믿었는데 많은 신 중에 태양신 라를 주신으로 믿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상형 문자를 사용했는데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고 십진법과 태양력을 사용했지요.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한 관계로 기하학과 측량술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연적 지형이 그 문명의 사회나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사자의 서인데요. 이집트의 내세관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는 주문을 적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적혀 있는 로제타 석인데요. 이집트를 원정 중이던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 의해서 나일강 서쪽 로제타라는 마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196년에 제작되었고요. 12살 난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리스계였기 때문에 로제타 석에는 그리스 문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샹폴리옹에 의해서 해독되었고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요. 다음은 4대 문명에는 속하지 않지만 현재 유럽 문명을 탄생시킨 지중해 문명을 잠깐 살펴보면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가 있습니다. 먼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는
흑해와 지중해를 무대로 해상 무역을 하며 카르타고 등 식민 도시를 건설하지요. 교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음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그리스에 전파되어 현재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페니키아 알파벳은 황소 머리를 뜻하는 알프와 집을 뜻하는 베스에서 따온 알파벳입니다. 이 페니키아 알파벳은 그리스 문자, 라틴 문자, 그리고 로마 문자로 발전하게 되지요. 다음은 헤브라이입니다. 헤브라이인들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살던 민족이었는데 기원전 2000년 중엽부터 가나안, 오늘날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죠. 일부는 이집트로 옮겨갔는데 기원전 13세기경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사막을 떠돌면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그동안 그들은 유일신 야훼를 섬기는 유대교도 성립시키죠. 이 종교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헤브라이인들을 지켜주는 힘이었고 훗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바탕이 됩니다. 이들은 기원전 11세기 말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고 다비드,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지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소로 기원전 2에서 1세기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지중해 문명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아시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중국 문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 황허강과 양쯔강 유역에 형성되었고 청동기와 문자를 사용했지요. 그리고 강을 따라 도시국가가 성장합니다. 먼저 상나라부터 가겠습니다. 은나라라고도 하죠. 상왕조는 기원전 1600년경 황허강 중류 유역에 위치합니다. 정치 형태는 도시국가 연맹제로 신정 정치를 하는 제정일치 형태입니다. 특징은 은허 유적에서 갑골문과 청동기가 발굴되면서 황화 문명의 중심에 섰죠. 그리고 태음역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은허 유적에서 발굴된 갑골 문자로 거북의 껍데기나 짐승의 뼈를 태워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치고 그 결과를 거북의 껍질이나 짐승의 뼈에 적어 둔 것입니다. 고대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사용되는 문자이지요. 이것은 중국 문명의 청동기인데요. 청동은 매우 귀한 금속으로 예기나 무기에 사용되었고 왕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철기 이후에도 청동은 중국 황제들이 올리는 국가 의례의 전형이 되지요. 중국 문명에서 상왕조 다음에 주왕조입니다. 주왕조는 기원전 11세기경 호경에 도읍을 두었으나
이민족의 침입으로 나급 뤄양으로 천도하지요. 정치 체제는 혈연적 봉건제가 성립되었는데 혈연적 봉건제란 왕은 수도 부근 직할지만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왕족과 공신을 제후로 삼아 분배하고 제후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더스 문명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 형성되었고 도시국가가 발달했지요. 대표적 도시로 최초의 계획도시인 모헨조다로와 하라파가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청동기를 사용했고 그림 문자를 사용했는데 고대 문자 중 아직 해독이 안 된 문자로 알려져 있죠. 이 사진은 모헨조다로 유적과 그곳에서 출토된 청동 소녀상인데요. 가는 눈과 꼭 담은 도톰한 입술은 현재 인도인의 대부분을 이루는 아리아인과는 다른 종족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원전 1500년경 아리아인이 이주하면서 인도의 문명은 겐지스 문명으로 옮겨가 인도의 문화로 정착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인더스 문명에 이어 겐지스 문명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들이 인도 북부로 이동하여 기원전 1000년경에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겐지스 문명을 이루죠. 이들은 철기를 사용해 쉽게 정복할 수 있었고 선주민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데 신분제도 카스트를 만들어 브라만교를 만듭니다. 아리아인들이 만든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나뉘고 브라만 계급은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크샤트리아 계급은 정치, 군사를 담당하는 왕족과 무사 계급이지요. 그리고 바이샤 계급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농공상인 즉 평민층입니다. 제일 하층 계급인 수드라 계급은 각종 천한 일에 종사하는 주로 노예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카스트 제도에 끼지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도 있고요. 이 카스트 제도는 현재까지도 인도 사회 저변에 깔려 있어 인도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계 문명은 공통점이 있죠. 대형 건축물, 청동기 사용, 도시국가 성립, 그리고 문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요소들 중에서 문자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인이 썼던 쐐기 문자는 교역할 때의 사유재산의 양이나 채무의 양을 표시했고 이집트 상형 문자는 로제타석이나 오벨리스크 등 유적지에서 발견되는데 이 상형 문자는 파라오의 생애를 주로 기록했죠. 그리고 중국의 갑골 문자는 신정 정치를 나타내주는 기록으로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유일한 문자이고
인더스 그림 문자는 아직 해독한 사람은 없으나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와 같은 교역에 관련해서 사유재산을 나타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페니키아인들이 교역을 할 때 사용했던 페니키아 문자는 그리스 로마를 지나 현재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인류가 출현해서 큰 강 유역에 정착하여 형성한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발전해 나가지요. 문명이 생기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종교가 탄생하게 되고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제국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보편적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역사도 발전하게 되지요. 다음 시간은 4강 고조선과 초기 철기국가 편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